달미에게 질문 폭탄을 맞은 지평, 질문이 무려 461개? 그래서 핸드폰 속 달미의 이름도 물음표 살인마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달미의 질문을 귀찮아하는 듯한 지평의 말과는 다르게 지평의 행동은 왠지 모르게 행복해 보입니다. 아마 달미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어서 기쁜 것이겠죠. 이번 회차에서는 인맥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지평과 원덕이 오랜 시간 이어온, 그리고 지평에게 큰 동기가 된 인연과 삼탄택과 모닝그룹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까지 그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려진 것은 도산과 원덕의 인연입니다. 도산은 모든 것을 밝히기로 마음먹고 달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원덕과 마주하여 모든 것을 밝힐 결심을 했겠죠. 하지만 도산은 원덕의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덕의 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도산. 두 사람은 비밀을 지키기로 합니다. 바로 달미를 위한 비밀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도산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평의 마음가짐이죠. 사실 이전까지는 지평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원덕과 대화를 나눈 도산은 그 깊이를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신가요? 도산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일 것입니다. 원덕은 그런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여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원덕을 마주했을 때 지평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밝혀질 비밀이라 밝히려고 했던 도산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언젠가 밝혀질 비밀이겠지만 그 비밀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잠시나마 그 사실을 미루려는 것이죠. 도산이 덕분에 달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원덕 또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평은 달미가 아닌 원덕의 행복을 위해서 달미를 도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산이 비밀을 밝히려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도산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얕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1화에서 메인이 아닌 서브의 시사를 쌓아온 것이죠. 사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메인과 서브로 나누기 어려운 드라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갈치 싸움, 이거 언뜻 보면은 재미를 위해서 넣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인물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달미는 도산과 지평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듯 하지만 지평은 질투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원덕은 달미를 챙겨주는 지평을 더 생각하는 상황이죠. 원덕이 지평에게 갈치를 넘겨줄 때 잠시 등장한 도산의 리액션샷. 도산은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듯한 표정입니다. 지평은 도산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 원덕이 도산에게 눈빛을 보내는 장면과 마지막 달미의 시선까지, 이런 디테일이 스타트업에는 꽤 많은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식사 장면만 보아도 각 인물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줄 준비를 마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효율적이고 확실한 장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 앞에서의 에피소드도 이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평이 달미의 머리에 있는 실밥을 먼저 발견하지만 행동은 도산이 하는 식의 전개였죠. 지평과 도산이 차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산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평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부분도 드라마 구성이 참 잘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전까지 지평과 원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도산은 모든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관계에 대한 이해 이후에는 원덕의 뜻을 따르려고 하죠. 거기에 새로운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평이 그런 도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도산이 원덕과의 약속을 깰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성을 이용하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만들어내어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한 질투는 나의 힘.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들에게 동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보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평에게는 달미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참고로 질투는 1992년 MBC에서 집으로 돌아와 뜨개질을 하는 도산. 이전에 도산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뜨개질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평에게 짜증이 나서 뜨개질을 하는 줄 알았는데 원덕의 시력 걱정을 하던 것이었네요. 이 이야기는 이후에 등장하는 저시력자를 위한 이미지 인식 기술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실 드라마의 이미지 인식 기술과 원덕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덕의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미와 지평 모두 이미지 인식에 온 힘을 쏟을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7화에 모닝그룹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런 바탕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재의 계약 성공을 통해서 자극을 받은 달미가 모닝그룹에 제안서를 넣은 이유도 회사 유지 자금을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화에 등장한 이야기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게 될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8화의 예고편에서 지평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그런 지평조차 이 기술에 힘을 쏟게 하려면 그만큼 원덕과의 서사가 중요한 것이죠. 지평에게 원덕은 1억짜리 인맥이 아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인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원덕과 지평의 이야기가 1화부터 등장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한 이모션 트랜지스터 ET, 쉽게 말하면 감정을 색으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죠. 이 장치가 7화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였는데 앞으로도 인물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장치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삼각관계가 생겼죠. 철산과 사하,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이런 장치의 등장을 보니 브라운이 롤 모델인 천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등장시켰습니다. 와, 이거 정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것도 알아야 써먹는데 말이죠. 아마 작가님이 자료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써먹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넘어간 줄 알았던 인재의 노력과 관련된 부분도 등장했습니다. 인재의 결과에는 두정의 백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력도 뭘 알아야 노력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재가 네이처모닝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노하우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재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하겠지만 그 또한 두정이 없었다면 몰랐을 일이라는 것이죠.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지평의 대화에서 나온 그네 소녀에 대한 이야기. 선악이 말한 이유는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재는 분명 좋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재 컴퍼니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울리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는 쌍둥이 남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돈을 보고 움직이는 인물들이죠. 두 사람이 아직 인재 컴퍼니에 있다는 것은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에 의해서 엮인 관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추후에 인재 컴퍼니의 사업 진행 결과가 안 좋아져서 자금이 떨어지는 상황, 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빠질 인물이라는 것이죠. 드라마는 쌍둥이 남매를 그렇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선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산택의 사업에는 왜가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이전 회차 해커톤 발표 중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하는 장면, 이것이 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원덕,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삼산택이 하려는 사업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다면 누가 보아도 불편하지 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다면 그냥 평범한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개성이 생기는 것이고, 비슷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다수의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과 소수의 열렬한 지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인재는 그런 목표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언니를 이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달미에게 돈을 위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물론 그것은 건강한 사업은 아니죠. 달미는 그런 유혹에 혹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뒤에 붙은 불연성 쓰레기 전용 마대에 대한 이야기. 잠시 여담이지만 드라마가 참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분 폐기 방법을 알게 될 줄이야. 무책임하게 버린 화분을 돌려받은 지평. 이 에피소드는 달미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재가 달미에게 던진 미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예고편에 잠시 등장한 장면인 두정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도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재는 자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는 아현과 두정의 이혼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쫓았던 아현과 인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달미에게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오지랖의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지평이 달미를 안 좋아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여튼 지평에게 오지랖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 곳 없는 지평에게 오지랖을 부린 원덕이 있습니다. 그런 오지랖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평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평이 살아오면서 지평에게 오지랖을 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원덕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평에게 오지랖은 그리 익숙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달미의 오지랖은 지평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지랖은 모닝그룹과의 관계에서도 개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드라마 막바지에 등장한 키스씬은 두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에필로그에 등장한 장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달미는 과거 도산이 아닌 현재 도산의 모습에 끌리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도산과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에 설렘을 느낀다는 달미. 아니 이 친구들이 일은 안 하고 연애나 하고 있네. 나 때는 말 8화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드라마에 등장할 이야기가 저시력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견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사실 상당한 위험한 행동이죠. 이 부분은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미의 대사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삼산택이 기술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평과 돌아다니며 투자 유치를 하려는 듯한 달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정이 도산을 재물손괴 및 협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정의 대사에 인재의 표정이 비춰진 것을 보면 인재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제발 인재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스타트업은 디테일한 표현과 인물의 감정 상황을 메타포를 이용한 표현 장면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